모습에 대해서 신경을 아마 많이 쓰고 계시죠. 뭐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내 소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지 저는 조금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아까 대표님이 뭐 칭찬을 많이 해주시긴 하신 저를 어떻게 소개해 주셨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소개해 주셨죠? 쫄지 않아요. 아, 쫄지. 이건 여자한테 좋은 건가요? 저는 항상 의구심이 들어요. 뒤에서 들을 때 저 표현이 과연 나에게 칭찬인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좋은 건가요? 네. 아,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쫄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좀 기억이 나세요? 믿음직스럽다. 아, 믿음직스럽다. 그리고요? 생각한 대로 쭉 잘한다. 생각한 대로 쭉 잘한다? 저희 어린 시절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소심? 소심? 소심 있을 것이다? 그리고요? 어렸을 때도 이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이랬을 것이다. 말을 잘했을 것이다. 말을 쫄지 않고. 그러니까 타인에게 항상 믿음감을 주는 뭐 그런. 네. 아버님이 생각할 때. 내성적이지 않았을까? 내성적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쪽 케이스였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저희 시절을. 그러니까 저희 부부래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전형적으로 저의 진짜 더 어린 시절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6살, 5살 때 이제 어린이집 같은 데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아니었지만 이제 뭐 학원을 다니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손을 들고 말하는 것조차도 저는 못했었어요. 선생님 저 화장실 갈게요 라는 말을 못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실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학원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전화하죠. 윤서가 그러면 부랴부랴 막 옷 챙겨 오시고 정말 그 정도였어요.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거 너무 쑥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고민하셨던 게 어쩜 이렇게 숫기가 없을까. 그래서 어머님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이제 하시고 중학교 때부터는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오히려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어머님이랑 그냥 항상 같은 한 권의 책을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저를 줘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소리내서 엄마가 계속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유도 몰라요. 그럼 그냥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변하게 된 게 어떤 거냐면요. 말하는 게 재미가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읽기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지문 읽어볼 사람? 이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지목당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너무 신나는 거죠. 손 들고 하고 손 들고 하고. 그러면서 말하는 게 편해지고 발표하는 게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아까도 말했듯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래서 제가 나타났던 현상 중 하나가 저는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장 출신이에요. 대학교 때는 학생회장은 아니었고 그래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내 저는 학급 실장, 반장, 대학교 때도 과대표, 대학원 가서도 학생회장 계속 줄고 어떤 리더십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 근데 제 초등학교 때까지의 삶을 보면은 그게 가능했을까요? 힘들었어요. 근데 그 작은 변화에서부터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제 삶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이라는 길도 사실은 예전 성격을 생각하면은 제가 방송이라는 걸 정말 못했을 거예요. 근데 달라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선천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말하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후천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또 다른 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이면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선천적으로 혀가 짧아요. 혀가 짧게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아무리 어떤 베테랑이 와도 조금 힘들어요. 최대한 길게 빼는 연습을 하긴 하죠. 그리고 더 좀 짚는 연습을 하긴 하죠.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처럼의 개선은 굉장히 좀 미비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본인이 TV를 봤더니 아니면 친구가 혀 짧은 소리 하는 게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런 친구들 많아요.
뭔가 저렇게 얘기할 때 선생님이 무릇한 표정을 짓는 게 나도 저렇게 말하면은 좀 이게 귀여워 보이나? 해서 일부러 그랬는데요 모르겠어요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혀의 위치를 잡아주죠. 또렷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습관, 소리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거울이라는 걸 보면서 외형적인 어떤 변화, 이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성형도 많이 하시고요. 요즘은 뭐 주사로 시술하는 거는 뭐 수술도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립스틱 하나만 새로 바꿔도 기분이 어떻죠? 좋아지죠? 아버님 뭐 타이 컬러만 좀 오늘 밝은 거를 하시면 오늘은 조금 어두우세요. 근데 밝은 거 하면 좀 괜히 한번 거울 이렇게 보기도 좀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것처럼 소리도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소리의 관심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녹음해보시고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소리를 직접 들어보시는 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어떤 영상으로 녹화가 되지 않고 녹음이 되지 않으면 사실 흘러가는 소리잖아요. 저도 기억을 못해요. 근데 들어보시면 분명히 오늘 뭐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발음이라던가 톤이 높다라던가 들리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톤을 조금 내리셔서 톤을 내린다라는 건 안녕하세요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서 좀 더 신뢰감 있는 소리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그럼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아이가 반장 같은 건 아니에요? 뭐 하고 싶어하나 현실이 따라주지 아니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말도 굉장히 또박또박 잘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습. 요즘은 왜 반장 후보 나가는 것도 스피치 연습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우리 때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시면 변화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해보시고 분명히 변화가 되실 거예요. 혹시 좀 궁금하신 거